오늘은 물때에 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꾼들이 낚시를 가시기 전에 반드시 바다의 기상과 물때는 체크를 하고 가시게 되는데요. 기상이야 누구든 알 수 있으니까 오늘은 물때에 관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물때와 물때의 용어 그리고 각 물때에 맞는 적합한 포인트 선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낚시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물때 용어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고 쉬운 그런 용어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물과 썰물, 그리고 만조와 갓조, 그리고 조고차와 물돌이, 이 6가지를 가장 많이 쓰시거나 듣게 되는데요. 간략하고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닷물이 드는 시간을 밀물 또는 또 방언이지만 들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바닷물이 빠지는 시간을 썰물 또는 이 또한 방언인데요. 날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꾼들은 들물 또는 썰물에도 3단계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초, 중, 만조 혹은 강조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어 들물인데 이제 그 물이 시작될 때에는 초들물, 그리고 그 중반은 중들물, 그리고 들물의 끝 시간, 즉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물이 가장 많이 들었던 그 시간 타임을 만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썰물에도 처음 시작할 때는 초썰물, 그리고 중반은 중썰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를 간조라고 합니다. 또 만조 상황에 물이 가장 많이 들었을 때와 간조에 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의 격차를 조고차라고 합니다. 참고로 잠시 후에 또 물때를 한 달로 기준해서 설명드릴 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조고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돌이는 들물에서 썰물로 혹은 썰물에서 들물로 바뀌는 시기를 물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꾼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이 물돌이 타임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6가지 용어를 낚시꾼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유는 물고기는 조류의 방향과 조류의 변화 또는 조류의 세기, 그러니까 즉 유속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들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의 시점을 표현하는 바다의 상황이기 때문인데 꾼들이라면 누구라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루의 기준에서 또 한 달 기준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하루의 기준을 보면 들물과 썰물은 대략 6시간 주기로 바뀌게 되는데요. 하루가 24시간이니까 하루에 2번씩, 즉 들물이 2번, 썰물이 2번 형성이 됩니다. 물때가 정확히 6시간은 아니므로 어떤 물때에는 들물이 2번, 썰물이 1번, 혹은 그 반대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24시간 동안 각각 2번의 물때의 변화가 생깁니다. 또 한 달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물때의 정의와 물때의 성질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양과 서양의 물때 표기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서양은 원령이라고 해서 달의 나이를 계산해서 표기하는 방식인데요. 우선 한국은 동양이니까 서양의 방식은 패스를 하고요. 동양은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보름, 즉 15일 단위로 끊는데요. 한 달이 30일이니까 한 달에 2번 주기의 변화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달은 지구를 돌면서 15일을 주기로 인력이 바뀌면서 그 인력의 강도에 따라서 밀물과 썰물의 어떤 강도가 달라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물때가 낚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달에 2번, 즉 한 물에서 15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각 물때의 성질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낚시꾼들이 자주 쓰는 용어의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조금과 사리, 또 죽는 물, 사는 물,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혹은 무시, 조기,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낚시꾼에게 중요한 키포인트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금은 조수의 간만의 차가 가장 낮은 시기입니다. 물때로는 14물에서 1물 사이가 가장 많고요. 사리는 반대로 조수 간만의 차이가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6물에서
9물 정도의 가장 사리가 많습니다. 조수간만의 차,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고차가 크다라는 그런 말과 같은 말이기도 한데요. 하루에 들썰물이 각 그 2번씩 6시간 주기로 제가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6시간 안에 많은 이렇게 조고차가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조류의 이동 속도, 즉 유속이 빠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통 꾼들은 조류의 흐름이 좋은 그런 사리대를 상당히 좋아하시는데요. 물론 저도 이렇게 흐름이 좋은 사리대를 좋아하지만은 그보다는 물때에 맞는 그런 포인트를 선정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물때에 따른 포인트 선정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아주 이렇게 조류가 좋은 그런 사리대와 조류의 흐름이 적은 조금대를 보면 우선 이렇게 지형에 만을 이루고 있는 이런 형태에서는 조류의 흐름이 좋은 그런 사리대에 조금 더 좋은 조항을 보이고요. 또 이렇게 평상시에도 이렇게 조류의 흐름이 상당히 원만한 그런 곱부리 지형에서는 사리대 빠른 조류보다는 다소 이렇게 안정적으로 흘러주는 조금대 조금 더 이렇게 좋은 조과를 보이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히들 배를 타고 갯바위에 출조를 할 때에는 포인트를 선정하고 가기가 힘듭니다. 자리가 빈자리를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물때를 참고해서 낚시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익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때 계산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은 워낙 이 핸드폰에도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어서 정보를 빠르게 알 수 있지만은 혹여나 달력만 보고 이렇게 물때를 계산해야 될 때를 대비해서 음력으로 했을 때 오늘 물때를 계산하는 방식 팁으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음력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하니까 음력일을 확인하시고요. 거기에 숫자 6을 더하면 그날의 물때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음력 3일이면 3 더하기 6은 9, 즉 9물이 되고요. 음력 8일이면 8 더하기 6은 14니까 그날의 물때는 14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합판 숫자가 15를 넘기는 날도 있고 30을 넘기는 날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15를 넘길 때에는 빼기 15를 해주시면 되고요. 합판 숫자가 30이 넘어가면 빼기 30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음력 12일에 6을 더하게 되면 18이 되죠. 근데 18물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여기에 15를 빼면 됩니다. 18에서 15를 빼면 3이니까 그날의 물때는 3물이 되는 거고요. 또 음력이 29일이면 29에 6을 더하면 35가 되겠죠. 요 35에서 30을 빼주면 5가 되니까 그날의 물때는 5물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듯 다소 지루하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물때 용어와 또 어떤 포인트에 대한 부분, 또 계산법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낚시를 가시면서 당연히 기상도 보셔야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물때를 숙지하고 가신다면 조금 더 낚시 실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